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모 대학교에서 그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그 수상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 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그 대학교에만 있는 일일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첨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입시 비리가 제 생각에는요, 다른 대학교 뒤져보잖아요.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대학교에서 그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강사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실제로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시간 강사셨는데 모 대학 그 이제 시간 강사 휴게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입학처장을 맡으신 교수님이 이제 앉아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 입학처장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 입학처장님의 아들이 이제 그때 그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아들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그 대학교 입학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인제 그렇게 그 주변에서 이제 그게 뭐 아부성 발언인가요? 어쨌든 그거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인제 저의 지인분이 그 옆에서 인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칭찬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인제 그 여러 대학교를 인제 다니면서 그 시간 강사를 인제 그전에 했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수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또 뭐 무슨 이렇게 증거는 또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말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인제 그 교수 휴게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것이 그 반증이라는 거죠. 비리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인제 이렇게 명백하게 음 이제 자신의 그 이제 아들을 떨어뜨린 게 그렇게 칭찬할 만한 또 아부를 할 만한 소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인제 그렇게 인제 얘기가 인제 뭐 이렇게 하고 인제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동일한 그 인제 강사분이 저한테 한참 후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무처장님 아들이 그 대학교보다 인제 소위 그 입시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쫙 그 랭킹이 있잖아요. 거기서 3 단계 높은 대학교에 떡하니 들어갔대요, 학종 전형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이건 뭐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그냥 그렇게 이제 대화가 인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건 인제 제가 인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에비던스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그 증거가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들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어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걸 인제 디폴트로 해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듣는다.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지인들과의 수다처럼. 자, 그리고 인제 제가 그냥 들은 얘기 또 하나 하면 이분도 인제 그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이 인제 학회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요 인제 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쪼끔 이 커리어를 빌드업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학회 활동을 이제 왕성히 해야 해서 이제 학회를 열심히 인제 그 쫓아다니신 분인데, 그 학회 와중에 만나는 교수님들의 그 인제 자녀들의 입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런데 어느 그 교수님의 자녀를 인제 그 지인분들은 인제 그 자녀가 성적이 어떤지 뭐인지 인제 다 알겠죠. 그러면서 "야 너 진짜 대학 입시에서 진짜 성공했구나."라고 인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제 그분도 "아 진짜 고생했어." 막 인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인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 좀 뭐랄까요? 그 학종 전형인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거기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분이 그 학회에서 만났던 인제 그 강사분들 중에는 그 인제 그 입시 업체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입시 그 업계에서 나가서 인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입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시에 빠난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강사 선생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 업계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교수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강사 커뮤니티에서 뭔가 그 갸우뚱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저는 인제 그 주변 지인들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인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성실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내신이 좋은데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그 기준으로 입시 업체에서 내놓는 그 기준으로는 내신이 0점 몇이 인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인제 대학교에 그냥 A라는 대학교하고 B라는 대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거기서 그 A라는 대학교하고 B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A라는 대학교가 B라는 대학교보다 약간 그 입결이 쪼끔 높아요, 약간. 객관적인 수치가. 그리고 학생들도 전체적인 그 선호도를 조사하면 A 대학교가 약간 높게 나오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A 그리고 B 대학 이렇게 할게요. 근데 B 대학교도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그 역사도 오래되고 동문들도 아주 출중하고 좋은 대학교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 이제 그 저의 지인의 자녀가 그 B 대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인제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과를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인제 그 내신만 보는 그 전형으로 지원을 할 적에도 그 입시 업체에서 나온 그 인제 자료를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내신이 딸려요. 그러니까 0점 몇 점이 딸립니다. 그래서 어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이 학생은 그때 A라는 학교를 감히 그 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에서 0.1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기 내신으로는 A는 안 되고 B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A는 그냥 아예 인제 안 넣고 인제 B를 트라이를 한 거죠. 근데 B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인제 다른 대학교, 그러니까 그 입시 업체에서 발표하는 그 랭킹 순위 있죠? 거기에서 한 3칸 정도 내려온 학교에 내신이 딱 고 내신 점수가 딱 그 학교 갈 수 있는 내신 점수예요, 내신 전형으로 하면. 그래서 그 한 3칸 정도 내려온 학교에 인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인제 이 학생이 다니다가 아무래도 뭐 좀 불만족했겠죠. 뭐 그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해에 이 학생이 A라는 대학교에 학종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인제 그 전해에는 B라는 대학교에 내신 전형이고 다른 학교도 인제 내신으로만 넣었다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종이 인제 뭐랄까요? 학생부가 특목고가 아니라 자신이 없다고, 특목고에서 밀릴 것 같아서 그 전해에는 학종을 안 넣고 다 내신 전형으로만 그냥 6개 채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A라는 대학교에 학종을 넣었어요. 그것도 A라는 대학교에 학종을, 거기 인제 그 2 가지 학종 전형 거길 다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A라는 대학교에 비교적 좋은 그 학과에 학종으로 이 학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 학생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제 수능 최저는, 뭐 그 최저는 뭐 그전해에도 맞췄고 그 해에도 맞췄는데 그 수능도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근데 어 내신이 A라는 대학교에서 그 학종 관련된 그 전형을 보면 거기서 인제 이렇게 입시 업체에서 보는 '아, 이 정도 내신은 그래도 돼야 된다.'라는 고 내신에 이 학생이 한 0.2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 입시 업체에서 추산하는 그 학종에서 커트됐던 내신보다 떨어져요. 근데 이 학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제 주변에만 저는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제 정말 너무 황당한 인제 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인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들어 주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수예요. 근데 그 A 대학교 교수는 아니에요. 저기 다른 데 인제 교수거든요. 근데 A 대학교에 이렇게 보면은 특강 같은 거 인제 그런 거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삼촌이 B 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B 대학교 출신 동창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인지가 여튼간 A 대학교의 좀 주요 어떤 그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요, 입학 전형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딱 숫자로만 나오는 내신 50%, 그다음에 딱 숫자로만 나오는 수능 정시 50%, 만약에 이런 전형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커트라인은 딱 내신 여기까지다라고 그냥 천하의 발표를 딱 드러내고 했으면, 이 애의 아버지가 무슨 교수니 뭐 삼촌이 뭐가 인맥이 있냐 이런 황당한, 내지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상상의 나래 속에 이야기가 나올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이 애 딱 내신이 여기서 발표한 이 내신 그 안에만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argue를 해요. 그 argue를 하는 사람이 그게 황당하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의 그 입시 시스템은 너무나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100만 개가 생기고 온갖 추측과 온갖 의심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이런 비리가 뭐 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인제 뭐 수사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이 그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대중의 입장에서 그 제도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대중이 그 제도에 대해서 온갖 의구심과 억측과 추측과 그리고 좀 맨날 맨날 그 증폭되는 불신을 대중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을 밀고 나간다. 그 어떤 정치인이 그러면 그 정치인은 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중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대중이 그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중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입시 정책에서도 이러한 이제 이게 그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뉴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찌 됐든 간요. 뭐 그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상당히 많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불안해한다. 이거 너무 불안해요.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달려온 그 결과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판명이 되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은 그 아직까지는 미성년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 학생들을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어른의 도리가 아니죠. 이 학생들한테 물론 사회에 나가면 온갖 뭐 여러 가지 뭐 편법이나 뭐 많아요. 근데 그거에 이 미성년자를 노출시키는 건 그 선배 어른 그 인생을 더 이제 산 우리 그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이 학생들을 우리는 그 적어도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어른들이 안정된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그 전형 50% 그다음에 어 뭐죠? 그 정시 수능만으로 50%.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어떤 댓글들을 보면 정시 100%로 가자는 댓글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5대 5로 말씀드린 이유는 또 이렇게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좀 큰 시험보다는 이렇게 자잘한 시험에 쪼끔 이렇게 그게 또 맞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에 맞는 또 그 공부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만 제시를 하면 또 학생들이 쪼끔 힘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하나의 선택지보다는 두 개의 선택지를 줘서 약간의 플렉서빌리티를 주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을 막 공부하다가 나는 내신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신으로 그냥 가면 되고, 또 내신으로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정시로 갈래. 이렇게 그래도 약간의 그 선택지를 두 개는 좀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냥 저의 그냥 소견이에요. 이제 소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 100%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는 100% 이제 동감을 하는데, 또 인제 또 이렇게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면, 요즘에는 물론 그 인터넷으로 그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본인만 원하면 이제 얼마든지 인강으로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어 그냥 내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차곡차곡 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요거 인제 중학교 내신 요거 잘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그냥 차근차근 그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저는 좀 기회의 선택의 폭을 좀 줘야 된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5대 5 로 인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저의 소견으로. 근데 그 비율이 어쨌든 저는 그거는 100%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만으로 100%, 그다음에 그 수시에서도 내신 그 숫자만으로 100% 뽑는 거. 근데 내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 세특 없애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그 산출할 때 수행 평가 없애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없애고요. 그리고 인제 그 객관식 문제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니 객관식 평가만 하면 뭐 무슨 창의력이니 무슨 질문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I got tired of that. 어쨌든 그런 것을, 객관식 문제를 그 잘 내시는 그 전문가분들, 선생님들 많으세요. 얼마든지 객관식으로 창의력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선수 프로페셔널들 선생님들 많으십니다. 선생님들한테 맡겨 보세요. 그 객관식 시험으로 훌륭하게 내신, 저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야 학생들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입시의 그 불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그 공정함이라는 거, 투명함이라는 거,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 판을 깔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